안녕하세요. SPI 고경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미국에 리츠 위크 때문에 출장을 와 있어가지고 이 영상은 아니고 음성으로만 좀 녹음을 해서 전화하겠습니다. 김효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리츠 위클리 한 주간 소식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컸는데, 네. 어쨌든 5월부터 주간 단위 수익률이 꾸준하게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거의 1%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 이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이게 지금 이번 주까지 치면 6주 연속 플러스인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는 최장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유효하다는, 회복 기류가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 텐데, 현재까지는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예상이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리츠나 아니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호조를 보였던 측면이 금리 이슈가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일단 물론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금리 동결 쪽에 현재까지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연준 금리 결정에 앞서서 CPI 발표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리츠,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정책까지도 다 연결돼서 다음 주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금리를 올리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데 올리면서 또 기사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그런 게 있으면 가능성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여전히 금리 변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가 유상증자 추진을 하는데, 예정된 이벤트이긴 하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작년 말에 일으켰던 브릿지론이라서 만기가 올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말까지 적절한 시기에 증자를 하겠다라는 큰 틀의 계획만 있었는데, 이게 보면 3월에 유상증자 주관사를 선정하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장 태핑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진행해 오다가 5월 중순이 좀 지나가지고 증자를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 이쪽 이지스 밸류 같은 경우도 6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전제로 다음 FOMC 회의가 7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모를 끝내겠다라는 약간 그런 그림인데, 일단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지스 밸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브릿지론을 갚아가지고 좀 LTV 비율이라던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6월, 7월에 증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관사는 또 삼성증권이더라고요. 되게 친한 것 같네요. IPO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넓혀가겠죠. 회사채도 한다고 하니까. 이지스 밸류 리츠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보면, 여기가 요새 그린본드 이 발행하려고 어떤 친환경 같은 인증이나 이런 걸 열심히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게 목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해외를 보면 싱가포르 리츠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미쓰이 부동산이나 어떤 스미토모 같은 일본 부동산 회사도 그린본드 많이 발행을 해요. 그걸 통해서 친환경 건물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도 좀 우호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금 조달 창구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린본드로 발행하게 되면 일반 채권보다는 금리 절감 효과가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조달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ESG 이슈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자산 가치랑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K리츠 중에서는 그린본드라던가 소셜펀드, ESG 채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채를 찍은 곳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찍으려면 인증이라든지 신용 등급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런 준비가 아직은 좀 덜 돼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또 그린본드 얘기 나왔으니까 이스트 네. 레지던스 리츠 얘기를 해보면 네. 여기는 또 뭐 소셜 펀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발행하겠다 네. 하면서 신용등급 획득을 했던데 네. 소셜 펀드는 뭔가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ESG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그리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뭐 다른 레지던스 관련한 자산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소셜본드를 한국말로 하면 사회적 채권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공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별도의 인증을 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는 어쨌든 ESG 채권이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소셜본드를 구체화하진 않았는데 네, 네. 그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컨셉은 이제 소셜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리츠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항상 이 리파이낸싱 이슈 올해 되게 컸잖아요. 네. 좀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나요?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 와서 해소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거의 근 1년간 네. 1조 가깝게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조금 더 추가 리파이낸싱이 예정돼 있는데 네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 롯데리츠가 가지고 있던 차입금 대부분이 네. 리파이낸싱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금리 여기 그 한투 연구원 분께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가중평균 부채 조달 금리가 5%를 넘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리츠 같은 경우는 리파 이슈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2, 3%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당연히 배당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실제로 DPS도 줄었어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연구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네. 올해 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네. 내년부터는 일단 회복하는 흐름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건데 일단은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네. 제일 크게 받은 곳이 롯데리츠였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뉴욕에 와 있잖아요. 네. 네. 그 엊그제 JR 글로벌 리츠에 네. 네, 그것도 보고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 네. 저는 사실 작년에도 봤는데 네. 작년에 이제 보면서 되게 이제 많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 뉴욕은 이제 뭐 양극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 심한데 오래된 오피스가 좀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네. 신축 오피스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오피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시적인 거냐 이제 패러다임이 장기적으로 변하는 추세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생각은 좀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좀 강했어요. 네. 김신구 에디터는 어땠나요? 일단은 뭐 그 부분계 에디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라진 양상이 좀 오래돼 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JR 글로벌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네네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왜냐면 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름 좀 깔끔해진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이제 전제는 이제 JR 글로벌 리츠의 그 미국 오피스 자산에 대해서 안을 들여다봐야겠죠. 자산의 뭐 임차인이라던가 뭐 임대율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안쪽에 뭐 숫자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대세적인 영향은 뭐 대세적인 그 뭐 미래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이제 또 별도의 문제인 거고 아무튼 제 생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네네. 저는 되게 올드한 느낌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층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외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약간 반대인데 저는 뭐 사실 작년에 건물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받고 올해도 이제 1층을 받지만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드타운의 원밴더 빌트라든지 허드슨 야드의 신축 빌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보면 로비도 되게 깔끔하고 이제 화려한데 호텔 같은 수준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로비를 리노베이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근데 그 티가 별로 안 난다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1층에는 좀 비어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한 1920년도에 지어진 빌딩이거든요. ESG 뭐 환경 관련 이슈에서 아직도 화석 연료를 떼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내 운용사들이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되게 괜찮다, 네. 양호하다, 높다가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네네네. 그런 우려했던 그림보다는 조금 낮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듣는 분들은 예상했던 수준을 개량할 수 없으니까 그 말만 들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상으로 이제 K-리치 위클리는 이 정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리치 위클을 보면서 네. 그냥 드는 생각은 뭐 어떤 점이 이제 뭐 한 줄로 요약하면 느낀 점 같은 거 어떤 점 느꼈나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음. 그 자리에 참석을 해보면은 그 IR에서의 분위기,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100개가 넘는 리치가 참여해가지고 네. 분위기가 뜨겁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고, K-리치가 좀 빨리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잘 성장을 해서 시장이 뭐 그의 뭐 그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반의 분위기는 작년보다 훨씬 더 이제 사람이 많은 분위기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는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약간 라운지라 할까요? 약간 티타임 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IR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리츠 작년에는 SL 그린이 왔었고 올해는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가 왔던데 되게 큰 오피스 리츠 중에. 근데 작년 SL 그린 표정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보면 확실히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스턴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뒤에 서서 듣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았었고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오피스는 다를 안 썼어요.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오피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 인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 그 생각도 하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오기 직전에 AW 캐피탈이랑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AW의 이제 리치 헤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즘에 오피스를 안 부른다고, 워크플레이스라 부른다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보니까 이 뭐 셀프 스토리지 M&A 한 리치도 왔었거든요. 엑스트라 스페이스라고. 예, 그런 데도 있고, 다른 데도 M&A라든지 이런 자산을 어떤 리밸런싱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한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능동적인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약간 그런 이제 이끌려가는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좀 확실히 이게 리츠 시장이 오랫동안 성장한 나라는 좀 그런 거에서 경험이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SPI 콘텐츠를 통해서, 아티클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제 오디오 위주로 전해 드리는데, 다시 한국 돌아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